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람 4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 마트 안은 주말 인파로 붐볐습니다. 카트가 복도 사이를 지날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한도인은 무심히 장을 보다 아이스크림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 차림의 여인, 그리고 옆에 선 두 아이.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지은이야? 그는 낮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이제 가자.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시선을 옮기자 아이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고 둘째는 아직 앳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눈동자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동생 준호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9년 전 마지막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동생 준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흔들리고 기억 속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지은은 이혼 직후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도시를 떠났고 그 기간 동안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보며 도윤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아이, 정말 내 아인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 남은 사진 몇 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민재의 손목에는 낯익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예전에 동생에게 선물했던 단 하나뿐인 시계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확인하자. 이번엔 끝까지.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빗소리 속에서 오래전 기억과 싸우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출근 대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전처 지은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길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도윤은 멀찍이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지은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기도 전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렸지만 그 미소는 그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새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은 놀이터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무심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더니 애 하나 데리고 돌아오더라고. 그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은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이마가 굳어졌습니다. 그 힘든 일이란 혹시 자신이 몰랐던 그 시절의 비밀이 아닐까?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지은 7년 전 타지 2주, 2년 전 복귀. 아이는 이미 존재. 손끝이 떨리면서도 글씨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밀어두고 휴대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박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사람 하나 찾아봐야겠어요. 짧은 통화 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지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엔 마음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결혼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침착했던 지은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며 그만하자고 했던 그날의 장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론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지은이 다닌다는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는 보호자 이름이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한준호.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문서 위의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죽은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 기록의 이름, 한준호 세 글자만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적힌 서류를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동생의 이름이 왜 전처의 기록에 남아있는 걸까? 도윤은 답을 찾기 위해 변호사 정명수를 찾아갔습니다. 정명수는 지은의 오랜 친구이자 이혼 당시 법적 절차를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은 씨 관련해서 알아볼 게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수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명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지금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 일은 묻지 말아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난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도윤의 동생이 차고 다니던 시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병원 기록 일부입니다. 하지만 친자 관련 정보는 비공개예요. 도윤은 그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은색으로 가려진 부분 사이에 또렷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일 2017년 9월 14일. 그날은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달 후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증거가 필요해. 며칠 후
도윤은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 운동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듯 요동쳤습니다. 도윤은 몰래 걸어가 아이들이 앉아 있는 벤치 근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재의 모자를 집어들며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끝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DNA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이겠지.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 속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DNA 분석 기관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잡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짧은 문장 하나가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속을 그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어느새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은이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아버렸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당신 동생이 나를 떠나려던 날 사고로 죽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요. 준호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터질 듯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 빗속에서 오래된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납골당, 동생 준호의 사진이 걸린 그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리 액자를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어, 준호야? 왜 하필 지은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나한텐 세상이었는데 넌 그걸 다 가져갔잖아. 눈물이 흐르며 납고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 준호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던 약속, 그리고 함께 웃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멎었고 납골당 안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흐린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잘 살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를 떠올렸습니다. 증오보다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도윤의 발소리가 밤길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고통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오랜만에 이발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지은과 아이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는 조심스레 골목을 걸었습니다. 놀이터 앞에 도착하자 유나와 민재가 뛰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고 유나는 동생을 챙기며 다정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웃음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민재에게 전해줘.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이용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준호에게 선물했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보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가 그를 보자 반가운 듯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그 순수한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응. 민재도 공부 열심히 해요. 유나는 해맑게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 어떤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항상 행복해야 해. 꼭 약속하자.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빛 속에는 미움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도시를 떠나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해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유나와 민재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유나야, 민재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고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어느새 서랍 안에는 편지가 수십 장 쌓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훌쩍 자라 이제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유나는 어느 날 엄마 몰래 낯선 우편함 속에 꽂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보내는 이 없음이라 적혀 있었지만 글씨는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나야, 민재야, 너희는 나의 전부였다. 언제 어디서든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게. 짧은 글귀였지만 아이는 그 문장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그 편지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오랜 죄책감이 조금은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멀리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의 문턱,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현관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낡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한도윤. 그녀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의 글씨는 오래된 듯 희미했지만 분명 도윤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듯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아이들을 위해 웃어.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와 민재가 마당에서 눈을 뭉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후회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고이 접어 작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오래전 도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도윤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끝으로 그 미소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멀리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낯익은 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은 채 잠시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히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시나요? 사연은 영상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작은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제가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